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를 동시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사 리더십과 배움의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부분인데요. 어, 자, D교육청, 대구라고 얘기해보죠. 대구교육청에서 보낸 단위학교 배움의 공동체 운영 지원 관련 안내문의 일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능력과 교과 수업 개선 및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내외 학습 조직 활동을 지원하겠다. 또 보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서 다양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교과 구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위한 교내외 학습 조직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본교과활동, 그 다음 자유학기제 등 학년 간, 교과 간 문제 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운영을 위한 교내의 학습 조직 활동을 지원하겠다. 다음,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방법 및 채점의 타당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내의 학습 조직 활동을 지원하겠다. 학생의 적절한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한 지원하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활동을 위한 교내의 학습 조직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러한 공문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학교 조직에서, 학교 조직에서, 어, 교사들이, 어떠한 지금 그 배움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 배움의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런 측면들을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습 조직을 공식 조직화할까? 비공식적으로 그냥 스터디처럼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막 해보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학교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공동체는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이미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이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사 전문성, 교사 리더십과 배움의 공동체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 우리가 이 배움의 공동체를 하게 되면 교사 전문성도 신장이 될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이런 전문성이 신장되면 교사 리더십도 향상이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자. 아, 한번 그렇다면 이런 배움의 공동체를 활용해서 전 교사들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움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조직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리더로서 교사가 갖춰야 될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 어떻게 할까요?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특정한 리더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리더가 되어야 하며 이런 리더 측면에서 어, 여러분들 여러 측면에서 이제 갖춰야 될 지식이나 기준이나 태도를
모두가 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평가나 진로 등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 유형이나 운영의 전략은 어때야 될까? 각각의 배움의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수행하는 과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까? 같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현재 학교의 변화는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학교 변화는 어떤 조직이나 구조나 체제 변화라기보다는요, 제가 여러 관점에서 볼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자기가 처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학교 변화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문화가 변해야 되고, 특별하게 생각의 변화, 어떤 규범적인 변화, 또 어떻게 학교 구성원들 간에, 교사들 간의 협업이나 또 상호작용이 있어서 다 같이 무엇인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갖느냐, 또 함께 기여하고 함께 서로 간에 더불어서 학교의 문화와 학교의 그러한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요,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한 학교 변화와 전문성 신장을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사 간 협력적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학습하여 획득한 새로운 지식을 함께 공유하여 학습하는 전문가들로서 교사가 여러 가지 학습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성을 신장하는 활동인데요. 여러분들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성립되려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조화롭게 발전하여 조직 내에서 널리 공유되고는 사명이나 비전이나 가치와 목표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이 서로 공유될 때, 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적으로 일하는 협조적인 팀이 구성될 때, 그다음에 지속적인 개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는 지속적인 교수학습 및 학생 지도 성과에 있어서의 개선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공유하며 또 여러 가지 공동의 목표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서로 협동하고 팀의 규칙을 서로 준수하면서 무엇인가 견고한 그러한 성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관건은요, 팀학습에 있습니다. 팀학습은 팀워크와 협동을 이끌어내는 개인 학습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스터디 그룹도 마찬가지잖아요. 팀학습은 교사들에게 학습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성찰해낼 수 있는 그러한 팀워크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개별로 학습한 것을 조직학습화시켜서 학교의 공동의 문제, 또 이런 문제를 함께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하면서 또 강구하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상당 부분 서로 간에 주인의식이나 헌신을 요구하고 긍정적인 참여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 이런 점에서 상당 부분 교사 리더십과 관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서로 간에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상호적인 보완 활동을 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관점에서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팀 학습은 학교 안팎에서 공동 수업 만들기, 교육과정 및 수업 개발을 위한 모임,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공동 실천 등을 통해 구현되는데요. 주로 멘토링, 여러 가지 동료 관찰, 공동 연구, 함께 어떤 워크숍을 진행한다거나 타학교에 관찰하고 또 타학교 교사들과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요, 공동체란 측면에서 교사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팀이 되어 함께 일하며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에 헌신하고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며 전문가로서 인간적으로 서로의 삶과 존엄을 상당 부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상당히 공동체를 지향한다. 또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서로 간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이고 효과적인 것들을 보다 더 강구해내면서 함께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공동체를 지향한다. 교사들에게 함께 일하고 함께 전문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또 어떠한 성과를 도출하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교직에 활력소를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어떠한 효과를 보냐면 바로 교사들이 각자 자신의 비전을 설정하고 변화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적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팀 학습을 통해 협력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어떤 면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게 한다. 또 한 방면에서는 공동의 관심사 이슈를 팀을 통해서 학습함으로써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 또 학교 조직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협력적, 그다음에 능동적, 그런 긍정적 학교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학습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배움의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일어나는데 수업 멘토나 학년 협의회 및 교과 협의회, 수업 동아리 등으로 활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배움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공유하고 서로 간의 배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행할 어떤 조직의 성과를 끌어올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부분에서 배움의 공동체 또 교사들의 어떠한 특별한 자기의 어떤 장학적인 측면, 어떻게 선생님들은 자기의 전문성이나 동료들의 전문성을 신장할까라는 측면에서 장학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거든요. 장학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함께 제시를 해보자면요. 어떻게 우리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발전시킬까, 이런 측면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업 코칭이라는 측면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장학,
뭐 예를 들면 장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컨설팅 장학이 있고요. 임상 장학이 있고 동료 장학이 있고 자기 장학이 있고 멘토링 장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컨설팅 장학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다른 교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받는 것을 컨설팅 장학이라 하고요. 임상 장학은 교사의 교실 활동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교내 교원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교과협의회나 어떤 공개 수업을 통해서 실제 수업을 기획해보고 수업을 해보면서 관찰 분석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수업을 개선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임상장학은 주로 교육청의 장학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업 멘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학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동료 장학은 어떻게 보면 인상 장학이라의 측면도 있는데, 교사 상호 간 교실 수업을 관찰, 피드백하면서 서로 권심사를 토론하고 전문적 성장을 위해 협동하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움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동료 장학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자기 장학이 있어요. 교사 개인이 전문적인 발달을 위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자기 수업을 분석해 보거나 또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거나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본다거나 교과 연구회나 학술회에 참여한다거나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해서 이런 자기 장학을 배울 수 있어요. 특히 멘토링 장학은 뭐 수석 교사나 또 경력 교사들에게 전반적으로 코칭을 받으면서 전문성 개발을 하고 교직 생활의 어떤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 활동이라고 보는 장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움의 공동체, 교사 전문성을 신장에 관계가 있죠. 특히 배움의 공동체라는 측면은 또 장학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장학이라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알아주시고 장학의 유형들,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교수학습 방법 개선, 교실 수업 개선,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전략이 바로 수업 장학 또는 수업 코칭이라고 합니다. 수업 장학은 뭐냐? 교사의 교수학습 행위 개선이 목적이고 수업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려 하고 수업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는데, 수업 코칭은 어떻게 보면 자기 수업 성찰을 통해 스스로 자기 수업에 대한 자신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질문을 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렇게 코칭해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발적이면서 자신의 성찰을 강조하는 게 수업 코칭이라면, 수업 장학은 교수학습 행위 개선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형식과 절차 속에 학교의 일정한 교사들의 어떤 장학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적인 활동이다라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자기 전문성을 신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수학습이나 교육과정 혹은 여러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갖춰야 될 역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그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그 교사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선생님들은 전문가예요. 어떤 전문가일까요? 지금까지 논의했던 교육과정, 수업, 또 학생들의 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들에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는 공감해주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교사 전문성, 리더십, 배움의 공동체의 관계는 상호작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배움의 공동체가 되려면 관료제는 있을 수가 관료제 속에서는 또 상하 위계가 뚜렷한 곳에서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비공식 집단의 서로 간의 호혜적인 그런 조직의 특성들을 지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